6월 20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종목별로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락장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하락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떨어지는 하락장이 있는데요. 전자는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자는 2018, 19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두 가지 모두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도 될 것 같은 가격까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진 가격들이 많이 있지만, 시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도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월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고민되셨던 종목들,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정말 시장이 힘든데 그래도 종목을 고르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부동산 공급 증가, 의외의 수혜주라고 하셨는데요. 네. 부동산은 보통 우리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뭐가 공급이 될까요? 보통 주택. 아파트라고 보통 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아파트 상가. 그렇죠. 상가가 생기죠. 상가가 생기면 꼭 들어오는 그 업종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관련된 건설주나 그렇죠. 네. 아니면 시멘트 이런 걸 생각을 우리는 했는데 좀 한 단계 레벨 높게 한번. 네, 그럼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JVM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약간 좀 낯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내가 시장에서 좀 종목 기업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딱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약국이죠. 약국과 관련된 한미약품 자회사라는 것이 이 기업의 어떤 앞으로의 상승과 관련돼서 시장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관련이 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든든한 뒷배라고 해야 될까요? 뒷배가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메리트는 아니더라도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약국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약국 가면 보통 이렇게 파우치라고 해서 만약에 알약이 5개다 그러면 그 5개가 다 거기 파우치 안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병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얀색 뚜껑 따서 이렇게 하나씩 먹는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블리스터 카드라고 하는데, 그 블리스터 카드가 뭐냐면 우리가 알약 같은 거 사면 상자에 들어있는데 이제 바깥면은 이제 은박지로 돼서 딸깍해서 이제 따는, 뭔지 아시죠? 이제 블리스터 카드로 재포장하는 게 지금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은 이제 보통 통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포장을 해주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탑이고 전 세계도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약국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이 좀 모자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얼마 지났다고 또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의 작금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사실 안 잡힐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미국의 CPI 인덱스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롤러코스터의 아랫방향처럼 떨어지니까 그렇다라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고요. 자, 국내 약국 증가 및 해외 매출, 이제 해외 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VM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자료 보면서 이미지 한번 볼까요?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파우치죠. 이제 외국은 사실 이런 걸 많이 쓰진 않거든요.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따로따로 약을 조금 더 복용하기 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주는,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포장해주고 분류해주는 게 JVM의 어떤 그
주 매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JV에서 나온 그 기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약국에도 많이 좀 깔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을 사면 약사분한 뭐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사분한테 들으면 안에서 막 딸깍 소리가 네. 나잖아요. 분류를 하시느라고 네. 필요 없고 이제 다 알아서 분류를 해서 포장까지.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막 깔리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약국 증가율인데 약국이 제일 많았던 것보다는 약간 처져 있지만 최근에 스무스하게 약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요 부분이 JVM의 최고의 어떤 뭐 키포인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V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사실 볼까요? 지금 어떤 네. 뭐 종목을 추천한다라든가 사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그 LS 일렉트릭도 뭐 주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네. 뭐 수익이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일단 굉장히 종목 추천에 관련돼서 괜히 막 오늘 같은 장도 뭐 장대 양봉으로 보여준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 뭐 갖고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조금 테마성 종목보다도 앞으로 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좀 덜 떨어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딱 부러지게 2만 원, 손절가는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16,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부동산에서 의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일단 이렇게 좀 부동산이 많이 생기면 약국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JVM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블랙 먼데이 또 나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장이 힘드냐라고 말씀을 저 하셨는데. 나오는 날 네. 사실 지금 원래 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뭐 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저 나오는 날 폭락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네. 저 나온 다음 날은 좋은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주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이번 주 국내 시장 주요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은 믿지만 시장은 못 믿겠다. 지금 시장을 이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팩트로 설명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사면 정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싸게 사면 좋은데 지금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진짜 엄청나게 싼데 지금 사서 안 떨어지면 그건 사실 주식 투자 입장으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과연 언제 올라가냐 그건 뭐 저도 모르고 파월도 모르고 경제부총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팩트죠. 종목은 믿을 만큼 떨어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은 시장이 좀 약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와 이건 진짜 뭐 집 팔아서 사야겠네라고 할 가격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거 시장을 좀 믿지 못하겠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아직은 방향성을 터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떨어진 이유를 아직 시장에서 정확하게 상세를 하진 않은 상황이라 하지만 저는 뭐 일단 버틸 수만 있으면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야지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걸 확인하고 산다 그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어떤 분석하고 연구해서 좀 판단에 쓴 종목군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좀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국 시장 PBR 0.9의 의미. 요건 뭐냐면 도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하나 잘라온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전체 거래소의 PBR, 우리가 보통 PBR이 1이다라고 하면 이제 본전이거든요. 그 기업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격을 생각을 하는데 1.5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0.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KRX 페이지 들어가시면 통계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코로나 때 0.95죠. 어떤 뭐 종목도 아니고 한 나라에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시장이 0.95다.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한 번만 더 온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치고 올해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우리나라 PBR 1.3이었고 지금은 얼마냐면 0.9 초반,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0.59까지 떨어졌던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뭐 표현상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미친 거죠. 정말 엄청 싼 네. 거죠.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는 건데 이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패닉에 빠져 있었을 시장이거든요. 이제 0.9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0.9 초반 0.8 중후반까지 빠졌을 때가 역사적으로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생긴 이후로. 그때 샀을 때는 모두가 큰 수익을 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4번이 그랬다라고 해서 이번에 5번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0.9 이하로 빠진다는 것은 거래소 기준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냐.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예전에 그랬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반복될 거라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가격은 너무 쌉니다. 주식 시장은 다시 올라가요. 사실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떨어질 때는 누구나 지금 코로나 때 여기 그 전서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돈이 풀리고 있는 시기냐,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요때 있죠. 요때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이 시장에 돈을 푼 게 앞전에 20년보다 푼 돈보다 더 많습니다. 20년 동안 푼 돈이 네. 요 코로나 때 1, 2년 동안 푼 것보다 푼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없을 수는 없고 지금 우리는 그걸 좀 감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용,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신용 잔고가 많이 쌓여있을 때 아침에 보통 코스닥 같은 개별주들 보면 동시 효과가 하한가로 가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담보 설정 비용이 부족할 때 그냥 하한가로 주문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이 털려야 뭐 털린다는 표현보다 또 정확한 표현 없으니까 신용이 털려야 시장이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잔고가 신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신용이 굉장히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진짜 과연 그런지 신용 잔고와 시장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1월 달에 반등을 줬던 구간을 제가 네모칸으로 쳐놨는데 네. 요때 반등이 왜 나왔냐면 신용이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던 신용이 지금 털리고 있는 건데 자,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신용이에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코스닥입니다. 어떠세요? 신용이 흐름이 똑같네요. 털리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추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거 뭐 개인들이 신용이 털려야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물론 신용이 많다라는 것은 많이 올라갔을 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신용의 방향과 시장의 방향은 90.9%가 아니라 100%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신용 반대 매물과 더불어서 코스닥 개별주들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일단 시장에 새로 추가로 유입되는 돈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개인들은 어디서 돈이 많이 나서 이렇게 맨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용 반대 매매가 정리가 돼야지 시장의 하락도 조금 약간 잦아들 수 있다는 점은 보통 일반 상식과는 많이 틀리다는 점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의 후폭풍이 너무 거대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또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오늘이 최악인 것 같아요라고 저희 채팅창에서 한번 말을 해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뭐 마이너스로 빠져서 오늘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4% 전후까지 빠졌었는데 네. 마이너스 2%로 시작해서 4% 빠지는 거는 사실 그다지 큰 충격은 없거든요. 근데 플러스로 출발해서 오늘 장중 흐름은 거의 마이너스 5%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고 우리가 보통 겨울에도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거 뭐 영하 뭐 3도밖에 안 되네. 그래 나갔는데 엄청 추워. 뭐 그런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늘 체감 지수가 뭐 역사적인
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과 시장도 계속 기록을 하긴 뭐 최저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루만 봤을 때는 오늘이 제가 한 1년 반 동안 제일 좀 힘든 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시장 속에서도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두 번째는 자동차, 인터넷 대표주와 전기전력, 엔터주 자리했고요. 무상증자, 사료주, 화학주, 2차 전지, M&A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바로 살펴봐야겠죠. 네. 자이언트 스텝을 따라서 계속 삼성전자가 그래도 일자로 끝났네요. 장중에 2자였었는데. 네, 앞자리가. 그나마 네.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대형주가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지금 스탑 의견을 드린다라는 건 굉장히 비겁하고요. 일단 고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저는 차트에다 선 같은 걸 긋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고점과 저점에서 지지 저항 라인을 긋긴 하는데 가격적인 지지 저항도 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6만 전자다, 5만 전자다 얘기를 했을 때 6만에서 5만으로 바뀔 때 뭔가 좀 그 공방이 좀 있어야 되는데 5만으로 안 가려고 하는 굉장히 쉽게 빠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5만 전자, 4만 전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삼성전자는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비중 줄일 때 가장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팔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 순방 끝나고 이제 입국을 했는데 뭐 어떤 외국의 반도체, 뭐 ARM도 거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조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00조 원까지 이제 몸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NXP죠.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제 공항에 입국을 했을 때 기자들이 인수합병과 관련돼서 어떤 좀 성과가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노코멘트로 대응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전서부터 계속 초대형 인수합병 앞에 초대형이라는 어떤 코멘트를 계속 붙였단 말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발표가 되면 좀 힘들긴 하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그 인텔의 낸드 쪽 인수할 때도 중국 쪽에서 마지막까지 그 승인을 안 해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직접 하지는 못하죠. 단독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지분을 나눠갖고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뭐 삼성이 앞으로 뭐 어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우기 위해서 ARM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 가용 현금이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ARM의 100조 원을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정말 초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덩치를 큰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야? 물론 미래를 봤을 때는 ARM을 갖고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쪽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좀 약간 놓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이틀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환율과 관련된 어떤 외국인들 매도를 막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월봉이나 주봉으로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 지금 뭐 좀 더 뭐 주봉으로 길게 코로나 때서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코로나 때 올라간 거 다 뺐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저는 앞서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코로나 때 올라간 걸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 때 떨어지기 전 가격서부터 올라간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올라가기 전 가격으로 가면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올라간 거 다 뺐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전 삼성전자가 테마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때 너무 놀랬고 올라간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사실 테마도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 홍콩에 상장을 준비했었던 기업이 상장이 좀 잘못되면서
그 세팅된 돈들이 삼성전자에도 많이 꼽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어디가 바닥이냐. 차트만 보면 뭐 더 빠질 것 같고, 사실 이런 구간도 보면 지금이랑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이 구간도 한번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죠. 근데 반등 좋고.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를 보면 안 되고, 보유하신 분, 그 다음에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사셨냐가 뭐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죠. 사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뭐 사실 배당도 뭐 섭섭지 않게 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지만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을 주는 주가 흐름의 기업이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좀 약간 지루하다. 하지만 매수를 새로 생각하신 분들은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뉴스 보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답답한 거죠. 목표가 하향 뭐 이런 데서 나온다든가 이런 데서 나온다든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나라 기관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비중 확대, 뭐 12만 원 네. 이렇게 불렀던 증권사들이 지금은 뭐 5만 원까지도 부르거든요. 그때 틀린 애널리스트가 뭐 지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쪽 약간 업황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팩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솔솔 나왔을 때가 업황은 저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한 달마다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뭐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서 목표 수익률을 얼마를 잡고 매수를 하시나, 요걸 전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네. 또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렇게 하락폭이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 네.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늘 아시아 증시만 보더라도 뭐 1등입니다. 네. 하락률 왜요? 1등.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가 상승률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전 세계 1등이었고, 우리나라가 유독 좀 약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전자 미시에서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고, 지수가. 그 다음에 시장 규모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뭐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탑 랭크는 아니지만 파생 시장이 지금 약간 밀렸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생 시장이 전 세계 2등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돼지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고, 뭐 유가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그 산업 그 어떤 생태를 봤을 때 유가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중간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때 있거든요. 네. 떨어질 때만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네. 네,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또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더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건가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사실 덜 빠졌다고 봐도 됩니다. 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내 우리나라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자 본인에게 조금 더 판단을 맡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한 한국전력인데요. 또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인상 단가를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두고 지금 연기된다는 소식에 네. 한국전력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말리고 싶긴 한데 뭐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20년 전에 주식을 샀는데 지금 본전이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그렇죠. 네. 20년 전에 샀어도 본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유틸, 전 세계 유틸 기업 중에 가장 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전력이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냐. 물론 지금 뭐 원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크죠. 우리나라 발전소 하면 뭐 두산, 뭐 GS 이런 기업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발전소로부터 물론 한국전력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파는데 한국전력은 뭐 두산이나 뭐 GS 이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전기를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더 싸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3대 거짓말 있잖아요. 3대 거짓말. 네. 뭐 빨리 죽어야지 믿지고 판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믿지고 파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 그 어떤 블랙아웃이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가정의 에어컨을 꺼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전기가 절반 이상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제철인데 네. 현대제철이 1년에 전기요금 얼마 낼까요? 몇 억 되지 않을까요? 1조 원이 넘습니다. 전기료로만. 네. 전기료로만 1조 원을 넘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뭐 전기료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P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기를 사오는 가격을 보통 S&P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천연가스 유가가 가장 언제 많이 올랐냐면 1, 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그 1, 2월 달에 오른 천연가스 유가가 언제 한국전력에 전가가 되냐면 보통 6개월, 7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천연가스 유가를 사올 때 굉장히 비싸게 사왔다. 그거를 이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때 적용하는 때는 6, 7개월 후다. 그럼 언제냐면은 보통 뭐 한 8월, 9월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 한국전력은 적자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연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20년 전 주가가 지금 주가인가? 20년 전 이게 하나가 1년이거든요. 네. 하나가 1년, 20년 전 주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국전력 이제 저점 오면은 이제 뭐 몇 년 동안 오르니까. 근데 과연 오를까?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좀 뭔가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잘 모르고 뭐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뭐 한국전력이 무슨 뭐 삼성전자처럼 갤럭시 S21을 내놔서 빵 터트려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없고 그냥 뭐 정책에 의해서 뭐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을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주가에 일도 영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취해야 될 것은 뭐냐? 뭐 분기당 3원 올릴 수 있고 1년에 5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고로 이제 그게 좀 약간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 올린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지만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올려서 어떤 주주분들한테도 좀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전기료가. 하지만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갈지는 조금은 좀 퀘스천 마크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재료는 있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료 인상은 해도 또 적자폭을 줄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한국전력 측에서는 또 자구 노력을 통해서 네. 적자폭을 조금 감소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될까요? 자구 노력,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얘기를 그 얘기겠죠. 네. 그러면 뭐 한국전력이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자산.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 해외에도 발전소를 몇 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뭐 판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전력 구조상 좀 약간 뭐 속담이긴 하지만 엄마를 오줌 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유가가 좀 내려가고 원자력이 좀 빵빵 돌아가고 어떤 뭐 전기료도 좀 현실에 맞게 올라가고 그런 때가 아니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좀 약간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그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라고 정리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에 위치한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많이 빠졌다 해서 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하이브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스탑 의견을 뭐 드리는 것과 고 의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원 IP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IP 하나가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죠. 하이브도 뭐 사실 BTS 원 IP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BTS가 그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거의 70%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개별적으로 다 워낙에 글로벌 스타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하고 거기서 하이브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고 기사마다 좀 약간 틀렸어요. 이제 뭐 이 그룹 활동을 접는다, 아니다, 오보다 뭐 이렇게 많이 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룹 활동을 접고 안 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얘기하기 좀 약간 뭐 부담스럽긴 한데 군대 문제가 가장 크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좀 약간 노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면제를 받는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입대를 앞둔 기업이 어떤 큰 활동을 하긴 좀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하이브 전체 뭐 르세라핌인가요? 여자 걸그룹이 네, 있죠. 걸그룹. 르세라핌. 네. 있긴 합니다만은 뭐 하이브를 대체하는 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전체 매출의 70%가 뭐 한 67%인가 8%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을 굳이 왜 사려고 하는지는 저는 사실 이해를 좀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정치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정책주도 아니고 인물주, 네. 인맥주, 그걸 아직도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왜 사고 파는지. 그래서 좀 타내려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시장을 뭐 이해할 필요는 없다. 뭐 하이브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지금 뭐 좋다라고 하고 하지만 과거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또 이렇게 BTS가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익 추정치가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메울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미국 보면 메이저리그의 초창기 때 어떤 야구 선수들 카드 있죠. 네. 카드나 아니면 무슨 뭐 애니메이션 책으로 된 거 아주 옛날 초반 뭐 초본 이런 거 보면 막 몇십억에도 막 그 카드나 이런 걸 사고 팔거든요. 네, 굿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럼 뭐 우리가 뭐 카드 놀이 같은 거, 뭐 네. 어떤 선수들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BTS가 군대를 갔을 때 팬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BTS NFT 네.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뭐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그룹 활동을 중단한 게 군입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스탑 의견을 일단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몬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레몬은 홀로 고공행진을 하는 이현상 모습을 아닌가요? 네, 보여줬는데요. 전기차용 고강도 고체 전지를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몬은 내일 시장에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상한가니까 최소 시초가는 뭐 높게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죠. 네. 아마 이 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레몬이 이 고체전지 뭐 이런 소재를 개발한 거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죠. 국내 기업의 전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톨게이트에 사고가 나서 네. 화재가 나서 굉장히 불이 급격하게 번지는 바람에 탈출을 못해서 사망하시는 어떤 사건이 좀 있었었는데 그 뉴스에 대한 어떤 뭐 수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리튬 이온 전지와 고체 전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2시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긴 한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고체 전지는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네. 분리막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분리막 기업 최고 분리막 기업이라고 하면은 SK IAT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전고체
고체 전지 소재를 같이 개발한 게 LG랑 일본 기업이 같이 개발했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LG화학이 일본 도레이랑 분리막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고체 전지를 쓰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2006년 정말 빠르면 2005년 삼성 SDI 같은 거는 2007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개발을 한 것과 이게 매출로 연결이 돼서 기업의 어떤 그 가치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긴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테마로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상한가 행진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고! 네, 내일 시장에서도 레몬은 일단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2차 전지 섹터가 잘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장이 끝난 후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요? 하락장이 끝난 뒤에 상승장이 왔을 때 설명하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희한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간다, 견조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시장이 상승으로 턴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차 전지보다도 많이 빠진 기업들이 수익률은 더 높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고엔스탑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하이브와 우린 PTS 2가지 종목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우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식 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짧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아는 포털 밴드에 제 이름 치시면 밴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좀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날 시황과 우리나라 시장 전망, 그다음에 꼭 읽어봐야 될 리포트들, 그다음에 호재 나온 기업들, 오리온도 얼마 전에 드렸거든요. 요 시작 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